재밌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 과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름난 과학자들의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하는데요. 장원성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괴짜 과학에서 쉽게 풀어드리죠. 자, 오늘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만하시죠. 스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자, 스승의 날을 맞아서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 대표님은 학창 시절이 아주 오래전 아닌가요? 네, 아주 오래전이죠. 예. 선생님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분도 많이 있고요. 예. 기억 안 나는 분들도 계신데 네. 과학 쪽이라면 저는 이제 물리 선생님이 한번 기억나는데 어허. 단지 말투가 이상했다는 이유로 기억이 나고 성함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고1 때 지구과학 선생님이 네. 첫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은 교과서 다 덮어 하더니 그 광물 경도를 가지고서 1부터 10까지 못 외우면 오늘 여기 교실 못 나간다. 그래서 경도 1, 활석, 그리고 2가 석고, 12, 뭐 금강석, 다이아몬드. 네. 그래서 야, 그거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유명한 뭐 과학자, 수학자를 떠올리면은 그 사람은 딱 기억이 나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의 스승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네. 오히려 뭐 에디슨이 뭐 선생님께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해서 학교에서 쫓겨났다. 뭐 아인슈타인이 학창 시절에는 낙제점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훌륭한 스승에 대한 얘기가 이상하게 과학계는 그다지 많이 남아있는 편은 아닌데요. 네. 에디슨 같은 경우는 왜 달걀을 품어서 그 알을 부화시킨다고 학교에서 그랬대요. 네. 그 외에도 굉장히 기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퇴학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천재들에게는 스승이 필요 없을까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들이야말로 오히려 어려서 혼란스럽다거나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더디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훌륭한 선생님이 훨씬 더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에피소드들이 있다고 한다면 존 휠러라고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계셨는데 제자 중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학생이 들어와요. 근데 뭔가 둘이 사이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존 휠러 교수가 책상에다가 시계를 탁 놓으면서 너한테는 나는 1시간 25분밖에 줄 수가 없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수업을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수업에 파인만이 와서 똑같은 시계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제자가요? 예, 딱 놓고는 나는 당신한테 1시간밖에 줄 수가 없다. 이야, 당돌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막 호탕하게 웃었다고. 근데 이 경우 상당히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둘이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파인만 교수는 나중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그런 훌륭한 학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아마 좀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된 게 아닌가 싶고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이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선생님과 제자 둘이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을 했거든요. 네. 이 선생님은 베크렐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우라늄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걸 그 방사선이라는 걸 처음 발견한 분이고요. 이 베크렐이 그걸 발견하고 베크렐의 제자가 부부입니다. 또 두 사람이. 예. 부부인데 그걸 깊이 연구해서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같이 상을 받는데 이 부부가 바로 퀴리 부부입니다.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 1903년에는 스승과 제자 둘이, 부부 제자 둘이 함께 상을 받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가르친 제자 중에서 만약에 그 스승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이 나온다면은 대표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대환영이고요. 아하. 일단 저는 과학자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한테서 배운 사람이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면 그 이상의 영광이 없죠. 네. 그런데 실제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제자가 저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좀 질투심을 갖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예. 네. 요즘에 뭐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물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죠. 아주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전자기력 관련돼서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운 분인데
이분의 스승이 데이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패러데이는 사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고 네. 데이비의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데이비한테 편지를 보내서 제자가 된 케이스인데 막상 제자로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는 데이비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그래서 데이비가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패러데이가 이제 왕립학회, 영국의 왕립학회에 가입할 때 유일하게 반대를 해서 그것도 회방을 놓고 근데 마지막에 투표 결과는 반대 한 표 모조리 찬성이라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너무나 명확해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러게요. 네, 이분이 굉장히 그 질투한 스승으로서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수학회에서 수학자 계보 만들기 프로젝트 이걸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게 프로젝트가 그렇다고 진행 중이죠? 하더라고요. 네, 수학자들의 사제들이 관계가 있으니까 예. 거기는 이제 좀 전통이 깊으니까요, 나름. 그 관계를 분석을 하면 수학의 발전상들이 다 나타난대요. 시대적으로 나타나고 누가 어떤 걸 만들었으면 누가 어떤 걸 이어받아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뿐만 아니고 과학도 그렇고 이런 계보 정리 작업을 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깔끔하게 드러날 수가 있죠. 자, 오늘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끝으로 네. 우리에게 그 훌륭한 과학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앞으로의 과학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일단 요즘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4차 산업혁명 하면 뭐 핸드폰 떠오르고 뭐 가상현실 떠오르고 이런데 사실 그거보다는 과학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점점 커질 것이다. 개인적인 발전이나 사회적인 발전이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정말로 과학에 대해서 진짜로 제대로 이해할 때가 됐다. 그래서 좋은 과학 선생님이 많이 나오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네요. 앞으로도 그런 좋은 과학 선생님과 또 훌륭한 제자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스승과 제자에 대한 과학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괴짜 과학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